예술은 자주 시장이라는 단어 앞에서 위축됩니다. 이 시장이라는 말에는 왠지 모르게 불순함이 묻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술은 그런 현실적인 문법과는 거리를 두어야 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많은 예술가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예술가는 작품을 팔기 위해서 제작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현재 글로벌 미술계에서는 더 이상 현실을 버텨내는 데에 유효한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은 그 시장을 이해하는 첫 번째 관문,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이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뉴욕TV 아트앤머니입니다. 우리는 미술 시장을 왜 공부해야만 할까요? 미술 시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예술을 계산된 대상으로 환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생태계 전반을 읽는 안목을 갖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작가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갤러리가 어떻게 이 작품을 소개하고 또 컬렉터가 어떤 맥락에서 작품을 선택하는지 이 일련의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시장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시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어떻게 다른지, 또 갤러리는 어떤 기준으로 작가를 선택하는지, 컬렉터는 무엇을 보고 작품을 구매하는지, 또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고 그 기준은 누가 매기는지, 아트페어와 경매는 작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이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은 이 마켓을 민주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장벽을 만드는 것인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술이 팔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미술 시장을 연구하는 앨릭스 제스키는 미술은 명성과 희소성의 경제라고 말했습니다. 예술 작품은 공장에서 찍어낼 수도 없고 같은 작가의 작품도 시기와 맥락에 따라 가치가 천차만별 달라지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미술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단순한 함수가 아니라 관계, 그리고 해석, 맥락의 경제라는 뜻입니다. 작품은 팔리지만 정작 팔리는 것은 작가의 세계관, 갤러리의 브랜딩, 컬렉터의 연대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술관에서 자주 본 익숙한 이름을 직접 소유함으로써 이 서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이러한 행위는 소비이기도 하고 또 인정이고 취향이면서 투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미술 시장에 진입한 대부분의 작가는 스스로 하나의 기획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처럼 작품만 잘 만들면 누군가 알아봐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은 이제 통하지 않죠. 창작자는 자신의 작업을 언어로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갤러리와 관계를 맺을지 선택해야 하는 실질적인 판단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술가가 상업적인 전략만을 쫓아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시장 중심이 아니라 시장의 감각입니다. 시장이 작동해야 하는 구조를 이해해야 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 이것은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큐레이터나 평론가 그리고 컬렉터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내용이죠. 미술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문턱, 1차 시장과 2차 시장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1차 시장은 예술 작품이 첫 번째로 도약하는 것, 즉 작품이 세상에 처음으로 소개되고 처음 판매되는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작가들은 아트 갤러리에서 작품이 소개가 되죠. 이렇게 갤러리를 통해서 처음 컬렉터에게 판매되는 단계, 이 단계가 바로 1차 시장입니다. 작가가 신진 작가 시절에 초반에 처음 하는 전시, 그리고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상업적인 전시, 또 혹은 특정 프로젝트 기반의 작은 개인전 등 판매가 되는 이런 작품들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1차 시장입니다. 1차 시장에서 가격은 작가와 갤러리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격에는 작가의 경력, 작업의 규모, 매체, 전시 이력, 갤러리 자체의 브랜드와 신뢰도, 예상되는 수요 등등이 반영이 됩니다. 자, 이 1차 시장은 처음으로 가격의 기준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처음으로 시장에서 이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외부에다가 선언을 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선언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계적이고 구조적이고 이런 동의를 얻어야지만 가능한 그런 가격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갤러리에서 소개가 되었는지, 누가 첫 번째 구매자였는지, 또 어떤 맥락에서 판매가 되었는지, 이런 일련의 서사들이 모두 가격의 신뢰도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1차 시장은 단순한 유통 경로가 아니라 브랜딩의 시작점이기도 한 것이죠. 작가의 가격이 변하고 형성되는 과정을 예를 들자면은 어떤 한 젊은 작가가 자신의 첫 개인전을 브루클린에 있는 작은 로컬 갤러리에서 열게 됐습니다. 첫 전시회에서는 500불에서 1000불 정도에 판매되던 작은 작품들이 3년쯤 지나서 아트페어에도 참가를 하고 첼시에 있는 중견 갤러리에서 그룹전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 이후에는 한 점에 3,000불 정도에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젊은 작가가 가격이 변한 계기는 작업의 변화가 아닙니다. 전시된 공간, 그리고 연결된 네트워크가 이 작가의 작품의 가격을 변화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 작가가 2차 시장에서 한 번 더 작품이 판매되는 거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2차 시장은 가격을 재검증하는 또 다른 시장입니다. 주로 경매, 옥션, 그리고 갤러리에서 리세일하는 경우, 작품을 갤러리에서 갤러리로 사고 팔고 하는 경우, 또는 혹은 개인들이 재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이미 시장에서 한번 검증된 작품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거래가 좀 더 신뢰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한 작가가 갤러리에서 8,000불 정도에 판매했던 대형 작품이 5년쯤 지나서 크리스티 옥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3만 불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작가는 2차 시장에서 가격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이후에 신작을 다른 갤러리에 내놓았을 때 가격을 예전처럼 8,000불에 내놓지 않고 처음부터 2만 불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2차 시장의 기록이 1차 시장의 기준선을 재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2차 시장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자,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는데요. 미술 시장에 이 시장 상황이 좋았을 때 신진 작가들의 작품의 가격이 뻥튀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세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림이 잘 팔리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내놓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적어지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작가의 작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면 이 작가가 다시 재기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숙한 시장에서 미성숙한 작가와 미성숙한 갤러리, 미성숙한 컬렉터가 함께 만든 이 시장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술 작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죠. 이것은 쓸모가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쓸모가 없을수록 가치가 있죠. 오직 가치만으로 가격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 시장 그리고 2차 시장은 서로 단절된 세계가 아니고요. 그 사이에는 다양한 형태의 유통과 협의가 존재합니다. 자, 갤러리에서도 2차 시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자, 위탁 판매의 경우인데요. 작가나 컬렉터가 갤러리에 작품을 맡기고 판매 시 수익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작가의 작품이 세컨더리로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것은 그 작가가 그래도 인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프라이빗 리세일이 있습니다. 경매나 어떤 전시를 거치지 않고 갤러리나 아트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조용히 진행되는 고가의 거래들은 보통 이 프라이빗 리세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 일부 메가 갤러리, 자이언트 갤러리들은 작가의 리세일 작품이 2차 시장에 등장하지 않도록 통제를 하게 됩니다.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서 이 희소성과 프리미엄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마켓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1차 시장 그리고 2차 시장은 단순히 처음 판매되느냐, 다시 판매되느냐 이런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요. 작가의 경력 곡선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형성되는 계속 이어지는 연속적인 구조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미술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 1차 시장과 2차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가들은 항상 이 창작이란 영역 그리고 생존, 자,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트 갤러리 또한 계속해서 작품을 선보이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죠. 컬렉터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버젯으로 최고로 가치 있는 작품을 구입할까, 이것을 고민합니다. 이렇게 미술 시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생태계 전반을 읽는 안목을 갖는 일입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갤러리가 어떤 기준으로 작가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